40대의 가장인 기영과 성욱, 혁수의 삶은 지금 몹시도 고달프답니다. 기영은 얼마 전 잘 다니던 직장에서 명퇴를 당한 뒤 지금 마누라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고, 기영보다 더 일찍 회사에서 쫓겨난 성욱은 부담스럽게 공부 잘하는 자식들 덕에 지금 낮에는 택배, 밤에는 대리운전하느라 아주 등골이 빠지죠. 또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혁수는 먼 타국 땅에 유학 보낸 마누라와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처자식 그리워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록밴드 활동을 통해 가수로서의 꿈을 같이 꾸면서 누구보다 친했던 사이였지만, 좋아하는 음악까지 포기하고 서로를 멀어지게 한 건 역시나 삶의 무게 때문이었죠. 지금 그들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오로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아직도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며 음악을 하고 있었던 친구 상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얼굴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영정 사진 속 친구만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상우는 죽으면서 음악에 재능을 가진 아들 현준과 대학 시절부터 쓰던 오래된 전자기타 하나를 남겼고, 그것을 계기로 백수인 기영은 친구들과 대학 시절 함께했던 록밴드 화라산의 재결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40대 아저씨들, 그것도 다 가정 있는 아빠들이 모여 다시 록밴드를 결성하다니요. 현실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일일 듯한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록밴드를 다시 결성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수필을 쓰는 영화수필가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9번째 상영작은 이준익 감독의 즐거운 인생입니다. 2007년 9월에 개봉을 했었죠. 이준익 감독 작품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그건 아마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저와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들이 처한 현실이 이 나라에서 보통의 40대들이 다들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다만 집안 식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록밴드 재결성을 강행한 건 다른 점인데요. 그렇게 록밴드 재결성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화 속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이번에도 스포일러를 피하긴 어려웠는데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앉아? 살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40대의 아빠들이 소시적 꿈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 록밴드를 결성한다는 건 아무래도 현실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아저씨들이 다시 기타와 드럼스틱을 잡게 된 게 과연 소시적 꿈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즐거운 인생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기타를 잡은 건 소시 쪽에 못 이뤘던 가수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다시 기타와 드럼스틱을 잡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제목에 답이 있는데요. 맞아요. 즐거운 인생, 즉 즐겁게 살기 위함이었답니다. 다시 말해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가수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과거에 아주 좋아했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음악을 다시 하고자 함이었죠. 즐거워지기 위해. 물론 다소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가수로 성공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성공이 어려운 건 이 지구상에서 이미 성공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다 잘 알죠. 그런데요, 이 아저씨들 이거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다시 밴드를 결성해 연주를 시작하면서 얼굴에 도는 웃음기를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전에는 다들 죽상이었는데 말이죠. 밤늦은 시각, 죽은 상우가 남긴 곡에 가사를 붙이고 있는 기영에게 딸 주희가 그게 뭐냐고 묻자 기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희야, 아빠가 뭐 좀 해. 이 대사가 중요한 건 언제부턴가 기영은 갖기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그거였기 때문인데요. 그건 뭐 성욱이나 혁수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40대들이라면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영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기타와 드럼 스틱을 잡자 그들의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했고 입가엔 웃음이 고였죠. 그건 성공과는 크게 관계가 없었답니다.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바로 행복이었던 겁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그래도 손에는 가슴을 뛰게 하는 기타와 드럼 스틱이 있으니까 행복했던 거죠. 밴드라는 취미 활동을 통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화라산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연주를 통해 행복은 갖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행복의 본질은 소유보다는 행위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죠. 물론 성공해서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하긴 하죠. 또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건 대단히 어렵죠.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행복을 포기한 채로 또 살 순 없겠죠. 그래서 이준익 감독은 즐거운 인생에서 뭘 좀 하기 시작하는 아빠들을 통해 행복의 본질을 알려주며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결코 행복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애들 네가 키우면 되잖아. 보내라 그래.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취미란 게 그렇죠. 그건 사랑과 닮았다고 봐요. 사랑도 기대는 것이듯 취미도 기대는 것이라고 전 생각한답니다. 다만 영혼이 탈탈 털리는 사랑은 24시간 내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지만 취미는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기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뜨겁다면 취미는 담백하죠. 하지만 사랑 같은 경우 내가 기대도록 어깨를 내준 그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준 어깨를 확 치워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럴 때 우린 상처받게 됩니다. 허나 취미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죠. 비록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든 마음 놓고 기댈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공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니 잘할 필요도 없죠. 그냥 즐기면 됩니다. 즐거운 인생에서 기타와 드럼 스틱을 다시 잡게 된 아빠들의 입가에 핀 웃음꽃의 실체가 아닐까요? 소시적에는 자기소개라는 항목 중 경력이나 특기란이 참 중요하게 생각됐는데요. 나이를 먹으니까 요즘은 취미란이 더 커 보여요. 경력이나 특기가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취미는 행복과 가까우니까요. 실제로 취미를 한자의 뜻으로 풀이하면 맛을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 맛이란 바로 행복의 맛이 아닐까요?